소개되신 것처럼 원래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원래 이제 저는 경기대 건축 전문대학원에 소속으로 있다가 기억이 한 4년 5년 전에 이제 경기대학교 수원 캠퍼스에 소속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2021년 10월입니다. 벌써 이제 한 1년 반 전인데 세종시에 있는 건축부문의 국책연구원인 건축공간연구원 현재 이제 원장으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도시의 공간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인데요. 여러 가지 시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제 그냥 관심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자산화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선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공동체 소유와 시민 자산화라는 내용입니다.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혹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조금 최근에 도시재생이나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자산화, 또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는 지역 자산화 기금을 통해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기도 한데,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소유와 시민 자산화라는 것은 공동체 소유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이제 실현하면서 동시에 자산 기반에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자산을 운영하는 주체죠. 그게 대부분 이제 지역 기반의 공동체들인데, 이 공동체들이 이익을 발생시키면서 또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 지향 가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래서 그 이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해서 지역에 있는 주체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생성이라든지 자기주도성 통해서 뭔가 행정이나 이런 소위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고, 그다음에 주민 스스로의 어떤 지역의 공간복지를 실현하는 일종의 이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시민 자산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로 보면 크게 이제 5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 세월 우리가 도시를 바라봤던 시선은 과연 어땠을까를 먼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소유와 시민 자산화로 가는 과정으로서 어떻게 보면 건축가 없는 건축, 혹은 시민이 바꾸는 도시, 뭐 이런 이제 해외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도시 사례 같은 것들을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충정로 유기전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기대 건축 전문대학원이 서대문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경기대 건축 전문대학원에 간 게 1999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갔을 때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이제 서울역에서 원래 이제 문산선이죠. 여기 이제 철길이 지나가는 그 바로 옆자락에 경사지에 한 45채 되는 도시형 한옥이 자리 잡고 있었던 터였어요. 그래서 요 길가 쪽으로는 한옥을 개조해가지고 식당들이 있어서 이집쯤 됐던 것 같아요. 제 이제 단골 식당이 하나 있기도 했었고, 근데 관심 있게 이제 지켜보는데 여기도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려나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지나가다 보니까 가림막이 쳐지고 철거가 시작돼서 요 바로 앞에 동아일보 사옥이 하나 있거든요. 동아일보 사옥에 마침 이제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도시나 건축하는 사람들이 어디 답사를 가면 항상 어디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가 뭔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이 동아일보 사옥의 맨 꼭대기층이 구내식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다 오픈돼 있어서 구내식당에 뒤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철거가 됐고, 그게 이제 제가 2002년부터 거의 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여기는 이제 사진이 요거 한 장만 소개되겠지만은 쭉 보니까 2007년도에 이렇게 한 동짜리 아파트로 바뀐,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과거에 도시를 바라봤던 시선이 아닐까. 제가 이제 또 인근에 있는 이제 여기가 독립문역이고 여기 서대문역입니다. 여기 이제
경희궁 바로 뒷자 서울교육청 옆쪽으로 서울 성곽이 지나가는데 이 이제 정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종로구의 도니 뉴타운 지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나름 이제 공간 다큐로 뭐 인근에 있는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주기적으로 학교 올라가는 길에 또 올라가서 한번 또 들여다보고 사진 찍고 했던 곳인데 제가 이제 처음에 올라갔을 때 2012년도에 이런 모습들이었어요. 인화산 멀리 북한산이 보이네요. 2012년도 사진이고 이게 2015년도에 이제 이전하고 철거가 시작됐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자유 아파트가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섰던 이게 지난 세월에 우리가 도시를 바라봤던 시선들이 이게 비단 뭐 아까 말씀드렸던 충정로 유기전길에 한옥이 사라지거나 혹은 여기 도니 뉴타운 이렇게 들어섰던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서울시 전역에 있었던 곳에서 과거 개발 시대 이후에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사라져버린 난곡이라고 아마 실린 동에 이런 이제 도심에 있었던 뭐 청계천 주변에 이렇게 있다가 도심부가 정비되면서 딱지를 받아서 이제 이주했던 도시 이제 저소득층이 살던 소위 이제 도시 주변부의 이제 집단 거주지들이죠. 이게 이제 난곡이었던 것이고 일본의 농촌 경제학자였던 대학 교수가 이 난곡을 매년 한 10년 정도 방문을 해가지고 한국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시에 정착하는지를 특히 이 난곡을 10년 이상 방문해가지고 주민들 인터뷰를 통해서 다큐멘테이션 하는 거를 제가 듣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난곡이 철거되기 전에 뭐 물론 학생들하고 대학원 시절에 학생 답사도 많이 갔지만 거의 1년에 한 서너 차례 정도 난곡에 가서 제가 마지막 거의 난곡 철거되기 직전까지도 아마 이 난곡에 들어가서 사진도 다큐멘테이션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난곡이 철거되기 시작했던 사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시절에 뭐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이런 별칭이 붙을 정도로 결국은 이제 자본의 도시, 즉 모든 사람들이 이 자본에 기반한 소유의 도시로 향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겨나는 문제들이 이게 이제 공간의 불평등의 문제죠. 이제 자본이 뭔가 이렇게 공간에 축적되면서 공간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극단적인 이런 빈부의 격차들을 공간에서 이렇게 도로를 걸려서 생겨나는 이게 이제 뭐 멕시코라든지 중남미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렇게 그런 공간의 불평등의 문제들을 과연 누가 해결하느냐라고 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 주변부의 삶을 자꾸 이제 자본들에 의해서 이런 공간들이 잠식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위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그럼 과연 도시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삶의 뿌리를 내릴 것인가?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겨나는 용어가 소위 이제 건축가 없는 건축 혹은 반란의 공간 뭐 이런 이제 용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사례는 2012년도에 베니스 도시건축 비엔날레에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던 케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의 토레 다비드라고 하는 수직천입니다. 우리의 아마 그 베니스 비엔날레가 끝나고 나서 책자로 소개가 됐고 국내에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또 번역돼서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토레 다비드라고 하는 주상복합 건물이고요. 이게 이제 이 개발업자가 1992년도에 이제 요 개발 모형으로 사진을 찍었던 건데 이 사람이 1993년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고 94년도에 베네수엘라에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발이 중단되고 공사 중이었던 이 주상복합 건물군이 이제 방치가 되게 된 거죠. 한 몇 년 동안 방치가 됐어요. 그런데 2007년도에 이 카라카스 지역에 대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소위 이제 바리오 지역이라고 도시 이제 저소득층이 사는 산 중턱에 이런 게 저소득층이 사는 빈민촌들이 이제 대부분이 대홍수로 인해서 집들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 곳이 없어져서 이 사람들이
이 비어 있는 이 건설이 중단된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마침 이때에 베네수엘라의 정권이 좌파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좌파 정권이 비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도시 빈민층들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묵인하는 정책이었어요, 도시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2007년도에 이 건물에 입주를 해가지고 불법으로 점유해서 많게는 최대 750가구, 3,500명 정도가 함께 거주하는 일종의 이제 자신들만의 거주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2009년도에는 주거협동조합이죠. 베네수엘라의 수장이라고 하는 명칭, 아주 근사한 명칭에 공식적으로 주거협동조합의 승인을 받아요. 그래서 자치기업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주거공동체를 운영을 했던 건데, 지금 보시면은 3동짜리 건물인데, 요게 이제 주거동 건물인데, 주차장 건물이고, 이게 주거동하고 주차장을 연결하는 공간인데, 주거동 건물이 45층인데 그 중에 28층 정도까지, 여기 이제 약간 회색 톤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 도시 빈민층들이 불법으로 점유해서 자신들의 이런 수직적인 공동체 공간을 형성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주자별로 뭐 그룹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삼진 아웃제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규칙을 만들어내고, 세번 위반하면 테러 조치가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24시간 교대로 근무해서 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유지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동체 공간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골조만 이제 완성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자신들이 이제 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3,500명이 살다 보니까 야간이나 이럴 때에 치안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추락에 의한 안전사고 같은 것들이 계속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그 시정부에서 여기 거주자들을 시의 임대주택으로 전부 이제 이주시킨 걸로 해가지고 전부 퇴거가 됐고, 뭐 지금은 아마 철거 직전인 것 같아요. 철거를 원래 이제 여러 가지 치안상의 문제로 철거하겠다라고 이주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 공간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운동 공간도 있고, 식료품 가게도 있고, DIY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하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건축가 없는 건축처럼 본인들이 일용직의 건설 노동력이 더 많으니까 자재나 이런 걸 가져와서 칸막이하고 임시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쉘터로서의 주거들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방식으로 주거공동체를 운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 사람들의 삶에 들어가서 함께하면서 이들의 이제 공동체적 삶을 다큐멘테이션 기록했던 게 여기 보시면은 어반 싱크탱크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치면 어반 리서치 그룹이 있는데, 이 팀들이 들어가서 공동체 조직하고 공간 활용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제 제안도 하고, 그리고 이 팀이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기록하고 다큐멘테이션을 제작해가지고 2012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출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2012년도 베니스 비엔날레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less aesthetics, more ethics라고 해서 이제는 건축이 좀 더 덜 미학적이고 그리고 더 윤리적인 건축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때 이제 베니스 도시건축 비엔날레가 개최됐고, 그 취지에 가장 적합한 이 다큐멘터리 프로젝트가 결국 황금사자상을 받게 됩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는 첫 번째 우리의 이제 뭔가 이렇게 사라져갔던 도시 주변부의 저소득층의 어떤 주거들, 그런 것 자본에 의해서 뭔가 대체됐던 주거지들, 그리고 마찬가지죠. 여기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정부가 공공부분들이 자본에 의해서 도시를 뭔가 이렇게 바꿔나가는 방식들의 다른 대안적인 어떤 공간들을 제공하지 못하면서 자신들 스스로 뭔가 공간에 대한 주거권들을 획득하려고 하는 노력들,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졌던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프리츠커 상이죠. 프리츠커 상은 필립 존슨이 프리츠커 상의 첫 번째 이제 수상자의 영예를 얻은 이후에 아마 우리 건축의 마스터 아키텍트들이죠. 그 건축에 정말 우리가 알만한 그런 명품 건축들을 남긴 건축가들이 대부분 프리츠커 상의 수상자였는데. 시계로반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이제 프리츠커 상의 성격들이 조금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2016년도에 칠레의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프리츠커 상을 받았을 때 이 프리츠커 상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타 건축가들한테 상이 주어졌는데 저 사람이 누구지? 누군데 프리츠커 상을 받지? 라는 이제 의아함을 갖기 시작한 2016년도예요. 근데 이게 2016년도에만 깜짝 이벤트로 이 프리츠커 상의 수상자가 된 게 아니라 이 이후로 지속적으로 프리츠커 상은 건축의 사회적 책임이죠. 아까 더 윤리적인 건축을 향해서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를 건축이 실현하는 것, 삶의 공동체의 문제에 건축이 좀 더 가깝게 가고 건축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뭔가 했던 그런 건축가들을 발굴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인도의 90세 이상이 됐던 이 도시, 지금은 최근에 아마 작년 말인가 사망하셨던 작고하셨던 그리고 아일랜드 더블린의 두 여성 건축가 그리고 작년에 2022년도에는 이 아프리카 최초의 아프리카 흑인 건축가가 프리츠커 상을 받게 됩니다. 2016년도에 프리츠커 상을 받았던 알레한드로 아라베노의 프로젝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건데요. 이게 이제 시에서 제작을 지원한 우리로 치면 이제 사회주택 같은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한 90제곱미터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주택을 한 가구당 사회주택을 제공하는 건데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90제곱미터를 정해진 200세대를 다 제공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그러면 어떻게 이 자기한테는 200세대의 사회주택을 뭔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했다가 우리로 치면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땅콩주택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면은 이 야외에 이런 마당 같은 테라스 공간이 있고 이렇게 비어 있죠. 이게 이제 이 알레한드로 아라베나가 주어진 예산으로 지은 주택이고요. 이게 한 가구고 그 다음에 여기 입주한 가구가 살면서 여기 비어있는 요 칸을 채우는 겁니다. 나머지 자기가 뭔가 이렇게 소득이 생기면은 그 나머지 반에 해당되는 면적을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래서 사용자 참여에 의해서 건축이 완성될 수 있고 건축가가 모든 것들을 완성해내지 않고 재정적으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건축을 통해서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삶의 문제를 건축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공간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이 뭔가 이 사회 문제에 동참해서 그들이 뭔가 해결에 함께 할 수 있는 동반자로서 끌어들이는 일종의 이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부여하는 거 이게 이제 건축의 어떤 전혀 다른 접근이다라고 봐서 2016년도에 프리츠커 상을 받게 된 겁니다. 2022년도에 프란시스 케레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 부르키나파소 출신의 건축가가 마찬가지로 프리츠커 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상을 받은 이후에 프란시스 케레가 이야기한 거는 주민들하고 함께 토착 재료로 뭔가 사회적 건축을 실현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삶을 건축을 통해서 개선하고 싶었다. 이런 이제 인터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2012년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좀 덜 미학적이면서 더 윤리적인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메시지를 던졌던 게 아마 2016년도를 기반으로 해서는 그게 이제 좀 더 사회적인 가치로 그래서 모소셜이라는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전환되어지는 이게 이제 프리츠커 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